안녕하세요. 수입시연구소 소장 이희명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학별 특징과 함께 합불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중앙대부터 서울시립대까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 다빈치 전형입니다. 2021년도에는 590명을 서류 100으로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합니다. 2022년도에는 575명을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지만 면접이 생겼습니다. 3, 4년 전에 이 전형에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 질문은 제출 서류 확인이었는데 인문은 학생이 한 활동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물었고 자연계 학생의 경우는 실험의 원리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중앙대 다빈치 전형의 합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3등급인데 건설 환경 플랜트공에 불합격하였습니다. 중앙대 다빈치의 경우 평가 요소가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학업 역량, 통합 역량, 발전 가능성, 탐구 역량, 인성이 있습니다. 통합 역량의 세부 내용 중에 교내 예술, 문화, 체육, 활동 등을 통해 쌓은 기본 소양이 있고요. 발전 가능성에는 리더십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학업 역량은 좋지만 통합 역량과 발전 가능성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진 듯합니다. 즉, 이 전형에는 맞지 않았고 오히려 탐구형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결과상으로 이 학생은 중앙대는 불합격했지만 고려대는 합격했습니다. 대학마다 평가 항목이 달라서입니다. 두 번째 학생입니다. 1.8등급인데 전자전기공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격 요인은 학업 역량 부분에 있어서 중대를 지원하기에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통합 역량과 리더십 등이 있어 이 전형에 적합하여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대 탐구형입니다. 2021년도는 538명을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2022년도는 같은 방식으로 579명을 선발을 합니다. 평가 요소의 전공 적합성과 탐구 역량이 배점이 높은 만큼 전공 관련해서 깊게 공부한 내용이 있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합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5등급 일반고 문과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중앙대 경영학과를 탐구형으로 합격을 합니다. 이 학생은 3년 동안 진로, 자율, 동아리의 모든 활동이 회계, 경제, 경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공 관련 수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목 세특의 회계, 경영, 경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 및 발표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어 과목 세특에도 전공 관련 조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한 우물만 판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탐구형은 전공 관련에 대해 많은 공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경희대 네오른의 전형입니다. 2021년도에는 서류와 면접으로 1180명을 선발합니다. 2022년도에는 1180명을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을 하는데 주목할 것은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수능 최저가 생기면 실질 경쟁률이 떨어져서 2단계에서 면접의 영향력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경희대 네오른의 합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영학과를 지망한 학생은 1.6등급이고 학생회장과 경영 관련 동아리, 전공 관련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 떨어집니다. 경영학과가 인기학과이기도 하고 전공 관련 내신인 사회 과목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낮은 것이 불합격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어학과 3.7등급은 외고 학생입니다. 일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낮아도 합격한 사례는 일반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어문 계열이나 국제학부의 경우 합격생들의 내신 분포를 볼 때
2등급이 넘어가는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면 외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물학과나 수학과도 전공 관련 내신은 좋으나 1.8, 1.9등급 학생이 모두 1단계에서 떨어지는데요. 워낙 인기학과다 보니 이 학생들보다 더 좋은 성적대 학생들이 지원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2.4등급의 건축공을 1단계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건축공 관련 활동은 거의 없지만 전공 관련 내신인 수학 내신이 좋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학과의 경우 전공 관련 활동이 없더라도 전공 관련 내신이 좋다면 1단계 통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외대 서류형입니다. 2021년 신설된 전형입니다. 서울은 131명, 글로벌은 237명을 서류만으로 선발합니다. 2022년은 같은 방식으로 서울은 274명, 글로벌은 380명을 선발합니다.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한국 외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형이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뉘는데요. 서류형은 전체 계열 내신이 더 중요하고요. 면접형은 전공 관련 내신과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외대 면접형입니다. 2021년도에는 서울은 371명, 글로벌은 255명을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2022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선발하지만 인원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서울은 163명, 글로벌은 137명을 선발합니다. 서류형과 달리 전공 관련 내신과 활동이 중요합니다. 외대인 만큼 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2021년은 844명을 서류와 수능 최저로 선발합니다. 2022년은 같은 방식으로 879명을 선발합니다. 이화여대 합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7등급 학생이 화학 신소재 공해 수능 최저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합니다. 이 학생은 화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으나 과목 세특에 전공 관련 조사나 발표가 별로 없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팀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으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 학과가 인기학과이기도 한 것이 불합격의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학생은 고려대 학종은 합격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마다 평가 항목이 달라서입니다. 1.9등급 학생이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에 합격을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 진로 희망 사유, 진로 활동, 과목 세특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 전공에 대한 학생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이 합격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2021년도는 서류와 면접으로 563명을 선발합니다. 2022년도는 같은 방식으로 439명을 선발하는데 2단계에서 서류의 역량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립대의 합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6에서 1.9등급의 학생이 물리학과, 통계학과, 환경공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서울시립대 평가 항목인 잠재 역량 중 전공 관련에 대해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경험이 있느냐인데 이 세 학생 모두 본인의 전공에 대해 교과 지식을 활용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1.8등급 학생은 전공 관련 조사 내용은 많으나 본인의 아이디어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이 학생도 서울시립대는 1단계에서 떨어졌지만 한양대를 합격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대학마다 평가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중앙대부터 서울시립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홍익대부터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